자, 오늘 11월 14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빠졌죠. 코스피 0.34, 코스닥 0.23. 조금 이제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올라왔으니까 하루 정도 조정은 주는 게 맞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 브리핑 드릴 때 1328원 8원 1.07% 상승까지 브리핑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 환율 1320원 정도, 장중보다 지금 환율이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장 끝나고 좀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코인입니다. 코인. 제가 이제 코인은 계속 3대 리스크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이죠. FTX라는 세계 3위, 뭐 2위라고 한 데도 있고 4위라고 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간 바이낸스 다음에 뭐 선두권에 있는 코인 시장이 지금 파산 신청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인들이 전부 다 약세. 오늘 장중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한 3, 4%씩 마이너스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보여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장 끝나고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가 이 FTX로 인한 연쇄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 회복 기금을 구성한다, 그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암호화폐 한번 볼까요? 코인 보면은 USD로 봤을 때 이거 아까 제가 한 3% 정도 마이너스를 봤었거든요. 봄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한 오늘 장중에 한 3시쯤까지만 해도 15,00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15,000달러였는데 갑자기 떡상을 해요. 그래서 현재 16,700달러 정도 되거든요. 720달러. 뉴스 발표나고 툭 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지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바이낸스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바이낸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을 독점화 시킬 수 있죠. 독점화 시키고, 독점화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좀 규제를 하겠죠. 그러더라도 독점화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는 바이낸스 이 정도까지 만들면은 성공을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코인 시장이 너무 많아요.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뭐 이타 등등 한 큰 것만 5대 거래소가 있고, 작은 것까지 하면 열 몇 개 있습니다. 이거 다 죽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지 코인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보면서 대응할 생각이고, 일단 코인이 빠질 때 급락을 하거나 옛날에 이제 리먼 때처럼 우수수수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에. 왜 그러냐? 코인이 진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거는 고정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인이 막 하루에 막 40%, 50%씩 빠져버리고 이게 우주수 빠지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FTT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빠지죠. FTX에서 발행했던 코인 자체는 뭐 하루에 뭐 50%씩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신뢰를 잃은 기존의 헤지 펀드들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거예요. 현금화 시킨 여력들이 있으니까 현금화를 시키고 그거를 다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에는 유동성이 추가될 수 있는 것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가장 큰 건 위믹스입니다. 지난주에 원래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이 위믹스가 되게 예민한 사안,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은 위믹스가 지금 공시된 발행량보다 유통량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삼성증권에서 제가 공매도 할 때 그 얘기만 들었었는데, 발행량보다 그 공매도를 대차 공매도를 하듯이, 그러니까 대차 공매도를 안 하고 차익 공매도를 안 하고 비차익 공매도로 시장에서 발행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들이 잠깐 유통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위믹스 건이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코인 4대 코인 시장들이 지금 코인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거를 상폐시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상폐의 사유긴 해도 여기서 만약에 위믹스가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코인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믹스도 그렇고 이제 넷마블의 코인도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또 컴투스도 코인이 있고 위메이드도 있고 그런 코인들이 이제 시장을 떠나버리면은 정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 예를 들어서 다 바이낸스로 간다 이러면은 업비트나 이런 거 진짜 놀아야 돼요.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장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면은 조금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못 따라간 만큼 강한 시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 끝나고 지금 유럽 시장 열리고 있는데 유럽 시장 좀 볼까요? 보시면 유럽 시장 그래도 견조합니다. 플러스권이고 지금 아까 우리 장중에 지수 선물 마이너스였던 폭보다 조금 마이너스 폭이 뭐 크게 줄진 않았는데 크게 늘지도 않고 한 0.59% 정도 마이너스 지수 나스닥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지수 선물 뭐 약간 올라가 있네요. 106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 뭐 크게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벤트가 되는 거는 코인 정도 그거 외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 그거는 코인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오늘 수급도 어떻게 보면은 외인 기관은 즐겁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인 기관 보시면은 특히 제가 이제 금융투자 보시면 이 금융투자가 제가 색깔이 나왔다 없어진 게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가 증권사입니다. 보시면은 증권사가 장초에 엄청 팔다가 막판 조금 들어 올리는 정도 흐름을 보여줬고 보시면은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 어디가 주로 팔았을까요? 투신도 좀 팔았고요. 연기금도 꽤 많이 팔았네요. 연기금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은 뭐 별거 없었고 사모펀드가 좀 팔았고 이렇게 좀 이제 기관이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견조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 개인들입니다. 오늘같이 하락이 나오고 급등을 보여주고 하락을 나왔으면 개인들이 달려들만도 한데 달려들지를 못해요.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흔들었다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얼마죠? 삼성전자 61,900원인데 개인들이 못 따라붙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59,000원까지 밀어놨다가 다시 여기서 짧게 차익 실현하고 밀어놨다가 다시 사면은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개인들 못 따라붙는데.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방향성은 아직도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 괜히 하루 이틀의 변동성이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꾸준한 매매, 꾸준히 가져가는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시장에 변곡점이 나오거나 종목에 변곡점이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릴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저랑 ETF 매매를 해보셨을 겁니다. 국내 ETF 매매를 다 해보셨을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은 국내 ETF 매매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ETF 매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코덱스 200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주식같이 돼 있어요. 그냥 이거 한 주만 사보세요. 한 주만. 한 주 샀는데 체결되면은 나는 ETF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를 샀는데 체결이 안 되면은 증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컴퓨터로 만약에 하잖아요. 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떠요. 떠서 위험 투자 확인서라는 게 뜹니다. 거기서 뭐 체크 하게 돼요. 그럼 체크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나 국내 ETF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분명 거기서 무슨 교육 받으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국내 ETF랑 국내 ETF 레버리지는 달라요. 그냥 국내 ETF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투세 때문에 그래요. 금투세. 그 금투세나 만약에 코인 문제가 제 예상보다 안 좋게 흘러갈 경우에 우리가 하방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인버스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살 건 아니고 제 예상은 12월 중순쯤인데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생각보다 잘 가고 금투세 문제도 빨리 해결되면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국내 ETF 하고 싶어 그러면은 무슨 교육 받으러 갈 텐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레버리지 말고 그냥 일반 ETF를 할 거니까 ETF 할 거다. 투자 위험 확인서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물어보시면 돼요. 교육까지 받으셔도 되고, 교육 받으시면 레버리지는 뭐냐면 예를 2배짜리, 예를 들면은 지금 코덱스 200은 지수가 1% 움직이면은 같이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코스피 200이 상승 1% 하면 얘도 1% 상승하고 하락 1% 하면 얘도 하락 1% 하는 겁니다. 얘는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인버스가 있죠. 코덱스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코덱스 200 인버스 어디 갔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예를 들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EX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2배짜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2100 이럴 때가 여기였잖아요. 9월 달에 이때 만약에 인버스 샀잖아요. 개박살 났어요, 지금. 그때 샀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몇 프로냐? 우리가 2100, 2200 9월 달에 한참 10월 달에 한참 힘들었잖아요. 그때 샀으면 지금 마이너스 25%예요. 인버스 EX 샀으면 그러니까 인버스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니죠. 진짜 칼 같은 자리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 때는 아니고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가거나 혹은 불확실성이 터졌을 때 인버스를 살 거니까 국내 ETF 교육들을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